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8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잇따른 크레인 붕괴 사고에 대해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나콜라 차시마와 방콕 팔람성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시공사 이탈리안 타이와의 계약을 즉각 취소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총리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업체에서 사고가 반복된 만큼 더 이상 국가 사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남은 부분은 다른 업체가 이어받게 되며 추가 피해는 보험과 기존 업체 책임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누틴 총리는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공격일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태국에서 대형 건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닥터 사만 라차폰시 전 민주당 부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올해 들어 불과 2주 만에 방콕 나콘 나차시마 고속철도 건설 현장 사고로 32명이 숨지고 팔람성도로 모터웨이 M82 구간에서 크레인이 붕괴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국가감사원 청사 붕괴와 방콕, 두시 지역 도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지만 원인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마 전 부대표는 기술 기준 미준수, 부실한 안전 점검, 조달 과정의 부패, 교육 부족, 그리고 약한 법 집행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총리 지시로 계약 취소가 이뤄진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모든 해결이 총리 손에 달려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위험성이 높은 7개 프로젝트를 지목했습니다. 모터웨이 M82, M8, M5, 고속철도 방콕 나콘나 차시마, 나콘나 차시마 넝카이, 도시철도 레드라인 랑시탄 마사, 딸링찬 시리락 구간입니다. 그는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면 또다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사회는 지금 다음 붕괴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사고라는 말로 국민의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품짜이타이당 아누틴 찬이라군 대표가 방콕 방카피 지역을 찾아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혈압 측정에 참여하며 건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총리가 되면 오렌지 케이크는 먹지 말라는 시민들의 농담이 터져 나오며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누틴 대표는 주민들과 사진을 찍고 인근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며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유세에서 그는 건강과 소통을 강조했고 시민들은 그를 총리라 부르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가방송통신위원회가 기술범죄수사국과 관세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콕 방카피 지역의 대형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인 소유로 운영되며 불법 CCTV와 외국산 심카드를 대량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CCTV 약 10만 세트와 심카드 2만여 개가 압수되는 주파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하루 최대 4,000대까지 온라인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라이란 윌리아 시리군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장비가 통신망에 간섭을 일으켜 국가안보와 개인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불법 제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대표 건설사 이탈리안타이 디벨롭먼트가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른 공장에서 출발해 왕실 후원 기업으로 성장하고 고속철도와 모터웨이 등 국가기관 산업을 맡아온 이탈리안타이는 한때 태국 건설업계 빅3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방콕 국가감사원 청사 붕괴, 팔람성 도로 사고에 이어 올해 들어 나콘나차시마 고속철도 현장과 팔람성 도로에서 크레인 붕괴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누틴 총리는 교통부에 이탈리안 타이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태국 사회는 이번 조치를 반복되는 사고와 부실 시공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방콕 감사원 건물 붕괴 당시 시공은 이탈리안 타이와 중국 국영기업 중국철노총공사의 합작사가 맡았던 것으로 이탈리안 타이 자체가 중국 회사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다릅니다. 푸어타이당이 대규모 유세를 열고 빈곤 퇴치와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 후보 닥터 요찬한 웡사와 센 콜라큰 프로맥스를 통해 정부가 구매 비용의 70%를 부담해 서민들의 소비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국인 빈곤 제로 정책으로 빈곤선 이하 국민에게 매월 3,000바트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닥터 옵 나이파찌라 사과타나는 이 청산 먹고 살기 정책을 소개하며 사채와 농민 부채 문제 해결, 마약 근절, 스캐머 단속, 퇴직 복권 제도, 중소기업과 이커머스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7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푸어타이당은 이번 유세를 통해 서민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내세우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태국 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정부패와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아피싯 웨차치와 대표는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라며 블랙리스트 제도와 계약 해지 등 이미 마련된 장치를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경제 나침반 정책을 발표하며 향후 4년 내 GDP 5%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아피싯 대표는 농업을 가공산업으로 전환해 농민 소득을 높이고 전기차 첨단 전자관광, 의료기기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후 첫 90일 동안 경제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와 인프라, 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국 국민당 나타퐁 르앙빠냐웃 대표가 사콘나콘 지역을 찾아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국민당의 핵심은 국민을 국가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며 깨끗하지 못한 수돗물 문제와 불평등한 의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존 정치권이 국민 문제보다 권력 나눠먹기에 몰두했다고 비판하며 국민당은 말한 대로 반드시 실행한다는 원칙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타풍 대표는 오는 2월 8일 총선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국민이 원한다면 태국의 제33대 총리로서 진정한 국민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국이 팔람성 도로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이 투입돼 구조물 지지와 철거 작업이 시작됐으며 도로국은 14일 4잔해를 모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국은 붕괴된 구조물이 일부 매달려 있어 추가 사고 위험이 크다며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방식의 론처 크레인 공사는 전면 중단됐고 안전 점검 후에야 재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총리 지시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와 함께 2개의 독립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도로국은 안전점검과 계약 해지를 투명하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콘나차시마 고속철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 참사와 관련해 보험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티파야 보험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과 국영철도 관계자를 소집해 피해자 보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사망자 유족에게는 1인당 100만 바트를 우선 지급하고 부상자 치료비는 실제 비용 전액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험위원회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니띠 니띠 탐프라팟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스파크 2026 행사에서 2050년까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건물별 탄소 배출량 측정과 태양광 발전 확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5가지 메커니즘을 발표했습니다. 정책과 법률, 탄소 가격제, 녹색 금융, 혁신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국민 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포피 혁명 모델입니다. 앵니띠 장관은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요소가 결합돼야 한다며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폰에서 경찰이 도움을 주려다 불법 총기와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검문 중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확인하던 경찰은 운전자의 이상 행동을 수상히 여겨 수색을 진행했고 등록되지 않은 권총과 실탄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자는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고 자백했으며 최근 마약을 복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확인돼 경찰은 불법 총기 소지와 마약 복용, 마약 상태 운전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방콕 팔람성 도로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빅시 팔람성 앞 병행차로 구간에서 도로가 함몰되며 픽업 트럭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직경 1000mm 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대량의 물이 흘러넘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팔람성 도로 양방향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국은 즉시 인력을 투입해 교통을 통제하고 사머사콘 시청과 협력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람성 도로는 최근 몇 년간 크레인 붕괴와 교량 구조물 낙하 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죽음의 건설 현장이라는 오명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연안자원국이 상부 타이만에서 멸종위기종이 니라와디 돌고래 40여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고 일부는 번식 행동을 보이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해양국은 드론 관측과 직접 개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돌고래가 어구에 걸려들지 않도록 초음파 송신기 핑거 실험도 병행했습니다. 또 바닷물과 퇴적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고 수질을 측정해 해양 생태계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초기 조사 결과 대부분 지역의 수질은 기준에 부합했지만 타친강 하구에서는 용존산소 수치가 낮게 나타나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국은 앞으로도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와 환경관리 강화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팔람성 도로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공학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정밀 조사에서 크레인 발판이 얇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돼 하중을 견디지 못한 점, 또 유압장치의 금속 슬리브가 불완전하게 설치된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구조공학회는 이번 사고가 기본적인 구조공학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감독 엔지니어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자료와 사진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나콘에서 대규모 마약 운송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군 마약 단속 당국 합동팀은 바이패스 시장 주차장에서 태국 국적 남성 2명을 체포했는데요. 이들은 국경 지역 나콘파놈에서 출발해 중부로 마약을 운송하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약 약 300kg과 차량 2대가 압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한 명은 운송을 맡고 다른 한 명은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운송 대가로 10만 밧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할 예정입니다. 파타야에서 주민 신고로 경찰이 수색을 벌였습니다. 파타야 남부 도로에 위치한 더 글라스 콘도미니엄을 급습한 경찰은 중국인 남성 2명을 확인하고 방을 수색했는데요. 현장에서 권총 2정과 9mm 실탄 11발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총기와 실탄은 중국 국적 남성의 소유로 확인됐지만 그는 출처와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총기와 함께 사건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코나차시마에서 불법 크라톰 음료 판매가 적발됐습니다. 박총군 행정당국은 경찰과 보건당국, 자원봉사단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 현장 수색에서 숲속 아이스박스 안에 1500cc 크라톰 음료가 담긴 병 374개가 발견돼 압수 후 폐기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병당 100밭에 판매해왔으며 청소년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법률에 따르면 크라톰 음료의 불법 제조 판매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다량 섭취 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불법 판매 근절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국이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의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은 낮 동안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지만 북부와 동북부는 아침에 한파가 찾아오고 남부는 폭풍우가 예보됐습니다. 북부와 동북부는 기온이 1에서 3도 더 떨어지며 산악지대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부와 동부는 아침에 서늘하고 안개가 끼며 일부 해안 지역에는 소량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남부는 북동계 절풍의 영향으로 외우가 잦아지고 태국만과 안다만 해역에서는 파도가 2m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국은 국민들에게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와 안개 지역 교통 안전을 당부했으며 해상에서는 선박항해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방콕의 대기질이 여전히 나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측정된 PM2.5 농도는 평균치 기준 이하였지만 짜뚜짜, 라크라방, 바투만, 넝쩌, 락시, 왕텅랑, 사이마이, 클롱사마, 방낫, 방켄, 민부리, 프라나콘, 프라웨,
방스 등 14개 지역은 기준치를 초과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렌지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기상국은 오는 21일까지 대기 확산이 약해 오염물질 농도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22일부터 24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며 상황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